어제는 법원, 오늘은 특검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 명태균, 건진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오늘 조사는 고가의 목걸이, 고가의 시계, 금 거북이 같은 귀금속 수수에 집중됐습니다. 서희건설이 준 목걸이와 브로치를 직접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대체로 입을 닫았습니다.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당시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이 조사하는 김건희 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명품 시계는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가, 그리고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준비한 질문지는 42쪽에 달합니다. 귀금속의 대가로 공직, 이권이 주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건희 씨가 귀금속을 받은 뒤 서희건설 사이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고, 이배용 씨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제공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브로치를 직접 보여주며 물건을 받았는지 추궁했는데, 김건희 씨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 해군 함정 파티와 종묘 차담에 노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김건희 씨를 한 번 더 조사한 뒤 17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직 청탁, 공천 개입 모두 남편인 대통령의 권한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부부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은 관저공사 특혜 의혹 관련해 21g 공동대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오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에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해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8월부터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회신이 없고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본인이 직접 판단해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의 질문에 추정적 질문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판단해 연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넌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열어 절차적 요건을 지킨 게 본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은 다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면 국무위원을 몇 명만 부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오늘 사임했습니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입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같은 학교 후배인 홍모 씨를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직에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김 비서관은
인사 업무 담당자도 아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추천하겠다고 답했고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남국 비서관도 경위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답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문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는 짧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김 실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 의원의 거취에 관해선 논의된 것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걸리는 날이 올 것 같았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폐수조에 40일 넘게 유기했던 54살 김영우가 신상이 공개된 뒤 카메라 앞에서 한 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숨겼지만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청주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54살 김영우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피의자나 가족분들한테는 어떤 말로든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 거래처 폐수조에 시신을 유기했고 40일 넘게 범행을 숨겼습니다. 40일 동안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지옥과도 같았다고 했지만 자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피해 여성의 차량을 직접 만든 번호판으로 바꿔 충주호에 유기했습니다. 시신을 싣고 다녔을 차량에선 피해 여성의 혈흔 등 범행 흔적을 지웠습니다. 흉기는 범행 직후 버려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완전 범죄를 노렸으면서 언젠가 검거될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행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맞죠?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도주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영우를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막아낸 것을 기념하자며 국민 주권의 날 지정을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이 대통령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예. 기념일로 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기념일 지정은 대통령의 권한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권한이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념일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 가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법정 기념일이 현재 모두 57개인데요. 이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이 58번째 기념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기념일은 그렇다 치고 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보면 공휴일 지정까지 언급을 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그건 좀 다릅니다. 공휴일은요, 공휴일법이라는 법률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공휴일은 이렇습니다. 국경일 중에서는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져 있고요. 기념일 중에서는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하려면요,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 팩트체크팀이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 오후 민주당 허영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12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할 수 있고 바로 오늘 네. 팩트 체크하는 바로 오늘 발의가 됐네요. 네,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 추천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자국민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도요. 이 대통령이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면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후보 추천은 가능합니다. 예. 이 노벨 평화상 추천 규정 자체가 별로 까다롭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생존해 있는 사람이나 활동하는 사람, 기관이나 단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자격도 보시는 것처럼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계각층에 열려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드높인 그 평화 시위, 그 행위 자체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자는 얘기인데 네. 그 행위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미 추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이미 그 자체로 이렇게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이 당시 노르웨이의 한 국회의원이 홍콩 시민을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Og de kjemper for å beholde de rettighetene som de har som hongkongere, og de slåss for det hver eneste dag. 예, 그렇게 추웠던 겨울에 민주주의 지키려고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가치를 보여줬잖아요. 네. 오늘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